안녕하세요. 달빛 아래 도담도담 속삭여주는 도담이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한 곳에 거부는 아니지만 자그마한 고을에서는 갑부로 불리는 알부자가 살고 있었다. 이 부자네 집은 대궐 같지는 않았으나 일일이 기와집을 기와 담장이 둘러쌌는데 앞마당에는 면벽이요 뒤울 안에는 연당이 있고 연당가에는 초당이 있으며 몸채, 사랑채, 행랑채 등 가지가지가 즐비하였다. 이처럼 살림은 넉넉했으나 그에게는 한낱 슬하에 일점 혈육이 없어 늘 수심에 잠겨 있었다. 그러던 차에 천지 신명이 도왔던지 1월 성신이 그를 불쌍히 여겼던지 40 넘어서야 그 부인에게 택이 있더니 10달 만에 옥같이 고운 딸을 낳았다. 그래서 그 딸의 이름을 옥이라 짓고 쥐면 부서질까 놓으면 날아갈까 금이야 옥이야 애지중지 키웠다. 옥이 태어나고 석 달이 지남에 아가 아가 하고 부르면 방실방실 웃으니 내외간에 옥이를 볼 때 주옥으로 새기자니 티 있을까 우려되고 그림으로 그리자니 채색이 없는 것 같았다. 내외는 보고 보아도 볼수록 오기가 고왔는데 돌이 지나니 아장아장 걸음마하며 짝짝꿍을 하며 쌩글거리면서 어머니한테도 가고 아버지한테도 갔다. 옥이 2~3살 먹으니 제잘거리며 앵무새처럼 말도 잘했고 나비처럼 나풀거리며 춤도 잘 춰서 부자네 부부는 날 가는 줄 몰랐다. 옥이가 7살이 되는 해였다. 부자네 집에서는 오갈 데 없는 10살 되는 애기 머슴을 맞아들이었다. 부잣집 부처가 딸 옥이를 귀히 여기며 고아하니 부잣집 머슴에도 저보다 3살 아래인 그 애를 고아했다. 그래서 밭일을 나갔다가는 빈손으로 돌아오는 일 없이 봄이면 빨간 꽃, 노란 꽃을 꺾어다가 머리에 꽂아 주었고 가을이면 새빨갛고 달콤한 딸기도 따주었으며 새콤 달달한 머루도 따주었다. 그러면 부잣집 딸 오기는 새물새물 웃으며 받아 먹으면서 좋아서 퐁퐁 뛰었다. 딸 오기가 이처럼 좋아하니 부자네 부부는 그 아이가 비록 머슴이기는 하나 자기 딸애와 말도 하고 놀기도 하는 걸 보고도 좋다 굿다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래서 머슴애와 오기는 소꿉동무가 되어 놀았다. 머슴애가 밭에 나가 일하다 산에서 고운 새를 잡아가지고 오면 오기는 좋아서 깡충깡충 뛰며 고운 새를 지고 놀았다. 그러면 머슴애는 오기에게 새 조롱까지 만들어 주었다. 오기는 머슴애의 명주 고름같이 고운 마음씨와 재간 있는 솜씨를 무척 좋아했다. 때로 그녀는 머슴애를 따라 일밭에 나가 놀다가 집에 돌아오기도 했다. 오기는 머슴애가 땀 흘리며 김매는 걸 보고는 얘 바쁠 텐데 내가 풀 뽑아주마 하며 머슴애를 거들어 풀도 뽑아 주었다. 그러다도 집에 돌아올 때면 머슴애가 지고 오는 나무를 저도 이고 가겠다며 발을 동동 구르는 통에 나무 한 대라도 갈라주지 않고는 못 견디었다. 부잣집 부처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애가 머슴애를 따라 밭에 나갈 뿐더러 집에 들어올 때면 고운 손에 흙먼지까지 까맣게 묻혀가지고 오는지라 낯을 찡그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산열매를 따들고 들어와서 맛나게 먹으며 어머니 입에도 넣어주고 아버지 입에도 넣어주는 바람에 꾸중하자던 말도 꿀꺽 삼키며 오기를 따라 웃고 말 뿐이었다. 이와 같이 부잣집 딸 오기는 28 청춘 꽃나이 될 때까지 머슴애와 함께 구속 없이 지냈는데 어느 때 어디로부터였던지 그들 사이에 동정은 가무덥고 청춘의 꽃정이 피어났다. 오기가 18, 9세 되고 머슴총각이 20살 넘으니
그들 사이가 점점 깊어만 가서 옥이 머슴 총각을 보면 귀밑까지 새빨간 능금이 되어 머리를 숙이면서도 그 옆을 떠나기 싫어했고, 머슴 총각 또한 오기를 하루만 보지 못하면 눈앞에 삼사함했다. 이렇게 동정이 싹이 되어서 청춘의 꽃 피웠으니 그 꽃열매 어이없으리. 이들 둘 사이가 이렇게 되니 눈 가진 사람들이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돈 꽤나 있는 양반들 집에서는 머슴 총각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산에도 가고 밭에도 가는 부잣집 딸을 보고는 빈부 귀천 모르고 패가 망신시킨다고 야단들이었고, 머슴 총각과 같은 동아리들은 후환을 근심 걱정하였다. 동네 방내에서 이렇게 부잣집 딸과 그 집 머슴 총각을 두고 말을 날라가지고 다니니 옥인의 양친 부모의 귀에 안 들어갈 리 없었다. 그래서 옥인의 양친은 딸 옥이를 불러놓고 빈부는 타고난 팔자요, 빈자는 소인이고 부자는 대인인데 관연한 규방 처녀로서 머슴을 따라다니는 것은 패가 망신이라고 엄히 단속하였다. 그리고 머슴 총각을 불러놓고 지나간 일은 묻지 않겠으니 이제 다시는 옥이와 거래하지 말라고 다짐하였다. 이때로부터 부잣집 딸 옥이는 외딴 연당역 초당에 갇히어 조롱 속의 새의 신세가 되어 머슴 총각을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으니, 머슴 총각은 중문 밖에 헐망한 행랑채에 갇히어 먹물같이 새까만 방에서 다시는 해달같이 환한 옥이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홀로 외로이 지내는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니 장골이 되어 어린 때 벗은 머슴 총각의 얼굴엔 구름이 덮이고 꽃이 피는 옥이의 얼굴에는 서리만 내리는지라 머슴 총각은 한숨이요 옥이는 눈물뿐이었다. 머슴 총각은 진종일 밭에 나가 외로이 고된 일 하고는 별이 총총 뜨는 저녁이면 행랑방에서 오기를 그리는 정 피리에 옮겨 불었다. 그러면 조롱 속의 새처럼 후원 초당 안에 갇힌 옥이 높은 담장 넘어 울려오는 머슴 총각의 피리 소리를 들으며 구곡간장 갈기갈기 찢기는 듯 가슴치며 통곡하였다. 원수로다 원수로다 빈부귀천 원수로다. 빈부귀천 뉘 만들고 부자 딸은 왜 되었노. 머슴으로 생겼다면 밭에 가고 산에 가서 님과 함께 있으련만. 옥이 초당 안에 갇혀 긴긴 밤과 낮을 보낼 때 뿔이 나니 눈물이요 나오나니 한숨인데 속절없이 울면서 나날을 보내는 옥이의 마음을 알 리 없는 총혼자들은 이 집으로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그런데 부잣집 부처는 해달 같은 무남 동료 외동딸을 옥과 같이 귀히 여기며 곱게 곱게 길러온지라 어지간한 자리는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그럴수록 소문은 더 널리 퍼져 총혼자들이 부잣집 대문 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는데 오기의 그림자조차 보지도 못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호공에 뜬 오기를 놓고 말하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라거니 월궁의 항아 광한전에 내린 듯 하다거니 하는지라 고관 대작들의 귀에도 그 말이 들어가지 않을 리 없었다. 마침내 이 소문은 옥인의 집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소시에 급제하여 한양에서 내직으로 영전하다가 낙향한 이대감네 귀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이대감네 집에는 코 밑에 제 주먹만큼만 콧방울을 달고 다니는 아들이 있었다. 이대감은 이 아들을 놓고 며느리 비교를 했다. 이대감은 주제가 그와 같은 철부지 아들을 두고도 명문가의 며느리감이랍시며 어지간한 자리는 아예 눈 떠보지도 않고 귓전에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마침 고을에 사는 부잣집 딸이 그렇게 절세의 가인이라는 소문이 우레같이 울리니 귀가 솔깃해서 자기가 친행하여 고을 부자네 집으로 청혼을 갔다. 내직으로 있던 이대감이 친행하여 청혼을 하니
오기의 부모는 이대감을 버선발로 맞아들이고 또 말 몇 마디 주고받지 않고 지체 없이 바로 호혼을 하였다. 이대감이 허홀레로 맞절까지 하고 돌아간 후 고을 부자 생각해 보니 이대감은 구대감이기는 하지만 내직으로 있을 때 명망이 높은 대감이었으니 그 아들이 아직 어려서 짜게 바지를 못 벗었다 할세 쌀이 구루에서 쌀이 나고 참대 구루에서 참대 난다고 장차 크면 벼슬을 할 것이라고 무척 기뻐하였다. 이리하여 딸 오기를 불러놓고 이 기쁜 일을 알리었다. 예, 오기야. 너도 알지만 이 애비와 애미에게는 혈육이란 너 하나뿐이어서 너를 키울 때 굳은 자리 마른 자리 가려가며 금이야 오기야 키워왔다. 그런데 너도 이젠 관연했으니 어찌 집에다 그냥 두겠느냐. 너도 좋은 가문을 찾아 대사를 이루어야 할 게 아니냐. 혼사라는 것은 하늘이 정해주는 것으로 사주팔자이고 천생연분이니라. 그런데 하늘이 너를 어여삐 여겨 이대감 댁으로 가게 했다. 이대감 댁의 동자 비록 나이는 어리나 명문 대가이고 게다가 구대 장손이니 장차 이 가문의 대들보가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이제 기일을 택하거든 이대감 집에 가서 신랑을 잘 섬기며 부귀영화 누리도록 하여라. 피는 꽃에 찬설인가 웃는 낯에 벼락인가. 시골 부자 오기 심사 모르고 어이 이런 말 내놓는가. 오기 아버지 말 듣고 가슴은 오리오리 시로리처럼 찢기고 눈앞엔 새까만 먹물 천지라 정신나간 사람처럼 허둥지둥 하는데 어머니 딸애의 손 잡아주며 달래었다. 오기야, 오기야, 구슬 같은 고운 너를 대감집에 보내라고 하늘이 점지하였구나. 천상에서 정한 연분 오늘에야 성사되었으니 거스르지 말고 손꼽아 기다려서 길이를 택하여 가도록 하여라. 어머니의 말을 듣자 오기 아버지 앞으로 걸어가며 하는 말이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날 낳아 키우신 양친 부모인데 어이하여 이 딸더러 철부지 신랑을 섬기라 하시나이까. 콧바는 애를 신랑으로 섬기면 금슬지락 어디에 있으리까. 내 죽어 황천에 갈지언정 그런 신랑은 못 섬기겠나이다. 오기의 말이 떨어지자 그 애비 화가 상투 밑까지 치밀어 눈에서 불이 일고 입에서는 우레 울었다. 아무리 귀엽게 키웠기로 어이 감히 부모의 말 거역하느뇨. 너도 부모 양친이 있어 푸른 하늘을 이고 살아가거늘 이 애비 입으로 호언하고 이 애비 허리 굽혀 이대감과 맞절까지 하였는데 그래 부모의 뜻을 거역할 테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배 안의 난군도 섬길라니 계집애가 감히 대감집 예의범절 더럽히고 부모 양친 정해준 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천벌을 받느니라. 천벌 알겠느냐. 어서 후원으로 물러가거라. 딸 오기가 호랑이같이 으르렁거리는 애비의 호령소리 듣고 문을 나서 후원 초당으로 갈째 땅을 보니 땅이 꺼져 들어가며 헤어나오지 못할 심연 속에 빠지는 것 같았고 하늘을 보니 혼몽한 하늘이 일시에 내려앉는데 솟아날 구멍도 없는 듯 싶었으며 뜰악에 선 나무를 보니 나무가 뿌리채 뽑히면서 제 앞으로 창창 넘어지는 것 같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보니 집도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며 이그러지는 것 같았다. 오기는 허둥지둥 후원 초당으로 들어서자 그만 정신없이 자리에 쓰러졌다. 오기 이날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울다가는 자고 자다가는 깨어나 울고 하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딱 막히고 구곡간장이 다 타서 제만 남을 일이었다. 여자 나이 18이면 애 어미도 되련만 임금이 이런 법을 내렸는가. 대감이나 부자들이 이런 예법 만들었는가. 18세의 여자 보고 어이하여 짜게 바지 신랑 섬기라 하는가. 짜게 바지 입은 데다 노랑 대가리 상투를 올리면 그것도 신랑이라니. 우는 신랑 업어 키우고 코 올리는 신랑 안아 키우는 이런 예법 어디 있나. 빈자는 소인이고 부자는 대인이라는 하늘과 땅 사이와 같이 엄청난 차이는 누가 만들어서
내 머슴 총각 못 섬기게 한단 말인가. 못 갈 길은 가라 하고 가야 할 길은 못 간다니 이런 법은 누가 만들었나. 옥이 식음을 전폐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니 천만 가지 생각이 이리 얽히고 저리 얽혔다. 이럴 때 높은 담장 밖에서 별빛하고 달빛하고 구슬픈 피리 소리 애타게 울려왔다. 옥이 머슴 총각의 피리 소리를 듣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헝클어진 머리도 바로잡고 눈물에 젖은 옷섭도 바로잡고 나서 창문가에 다가가서 달빛 어린 창문지를 혀끝으로 구멍내고 피리 소리 울려나오는 사랑채를 내다보았다. 15야 둥근 달은 예전과 다름없이 대낮같이 밝은데 피리 소리는 그칠 줄 몰라도 그리운 그 총각은 얼굴 한번 내밀지 않았다. 모질도다 모질도다 우리 부모 모질도다. 사람 잡는 호랑이도 사정들 땐 있다건만 어이하여 우리 부모 이 초당에 날 가두고 저 사랑채 님 가두고 오도 가도 못하라냐. 달아 밝은 달아 이내 소원 내 알거든. 저기 저 사랑채 거울같이 비춰다오. 그리운 님 나서면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다시 보고 보게 밝게 비춰다오. 옥이 이처럼 일편단심 머슴 총각만 그리는데 어느 날 밤중에 어슴풀에 잠이 드니 비몽사몽간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 나타나서 옥이 두 볼에 흐르는 눈물 닦아주며 얘야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주문을 외워라. 이 주문을 백날 외우면 내 소원 성취되리라 하는지라 옥이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나 앉으니 꿈이었다. 그런데 백발 노인은 오간데 없고 머리맡에 주문이 적힌 책이 놓여 있는지라 이날부터 옥이는 밤에 낮을 이어가며 그 주문을 정성 들여 외우기 시작했다. 옥이가 주문을 외운 지 석 달, 이제 열흘만 지나면 소원 성취하게 되는데 바로 그날이자 이대감내가 택한 길일이어서 옥이가 시집을 가게 되는 날이었다. 고을 부자네 집에서는 꽃같이 고운 딸을 이대감내 구대 장손한테 보내는지라 색시 첫날 옷을 짓는다, 이부자리를 꾸민다, 예단을 갖춘다, 떡살을 찢는다 하면서 밤에 낮을 이어가며 야단법석하였다.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 부잣집에서는 어느새 아흘의 낮과 밤이 지나가고 잔칫날이 왔는지도 몰랐다. 이날 부자네 집에서는 한다는 사람들을 청해다 옥이에게 얼굴 화장도 곱게 해주고 옷단장도 곱게 해주려 했다. 그런데 이날따라 옥이는 제 손으로 정결하게 목욕하고 분화장하며 연지곤지 찍고 장옷 입고 족두리 쓰고 경대 앞에 나서서는 방긋 웃고 방싯 웃었다. 딸 옥이가 이렇게까지 좋아하니 부자네 부부는 옥이보다 더 기뻐했다. 옥이 초래상에 나설 차비를 다 하자 신행도 당도하였는데 부잣집에 잔치 구경을 온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노랑 대가리에 상투를 쫓은 애기 신랑이 가마 타고 먼 길을 와서 처갓집 뜰하게 들어서자 가마를 내렸다. 애기 신랑은 전배들이 가마 문을 열어주자 뛰어나와서 짜게 바지를 헤치고 소피부터 보았다. 모였던 사람들은 너무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혀서 배 끊어지게 웃어댈 일이었으나 부잣집 가문의 경산날이고 또한 신랑이 이대감내 구대 장손이라 입만 싸 쥐고 돌아서서 소리 없는 웃음만 웃었다. 그런 애기 신랑에게다 사모관대 띄우고 나서 초래상 앞에 내세워서 예의를 이루었다. 초래가 끝나자 간단한 음복을 마치고 신행이 떠났다. 새각시 머리 숙이고 가마에 오르니 그 부모는 눈물이 앞을 가리나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던 딸이 아무 말 없이 가마까지 타니 근심이 풀리어 눈물보다 웃음이 앞섰다. 그런데 애기 신랑이 탄 가마가 앞에 서고 각시의 사인교가 뒤에 따르며 말탄 상객들이 또 그 뒤에 서서 산구비를 돌 때 난데없이 회오리 바람이 불어치며 맑던 천지가 금은밤처럼 컴컴해졌다. 그러니
교군들은 눈을 뜨지 못하고 마부들도 견마할 수 없는 데다 아우성을 치는 통에 몇 발짝 떼기도 어려웠다. 애기 신랑은 이 벼랑간의 봉변에 놀라 가마 안에서 엉엉 울어댔다. 이윽고 모진 회오리 바람은 갑자기 멎고 푸른 하늘에서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었다. 그제야 신행은 우는 신랑을 달래며 또다시 길을 떠났다. 신행이 이대감네 집에 당도하여 신랑 가마가 앞서고 각시의 사인교가 뒤따라 들어오는 것을 본 이대감네는 가마 들어오는 길에 비단을 느리고 내외가 나와서 덩실덩실 춤을 추니 가마가 뒤로 물러서거니 앞으로 걸어오거니 하며 뜰하게 들어섰다. 먼저 애기 신랑이 가마 문을 열고 나오더니만 제 애미를 보더니 와 울음을 터뜨리면서 어머니 난 다시는 장가 안 갈래. 오는 길에 바람이 불고 하늘이 새까매지는 바람에 죽을 뻔했어. 엄마 난 다시는 안 갈래. 장가 안 갈래. 하고 말하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쭈르륵 쭈르륵 흘러내리고 코에서는 흰 강아지가 좁은 콧구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통에 눈물 콧물이 뒤범벅이 되었다. 그래도 이대감 내외는 오늘은 자부를 맞아들이는 날이라 아들을 달래어 놓고는 가마문을 열고 꽃같은 각시를 맞으려고 서둘렀다. 그런데 바로 각시에 가마문을 열었을 때다. 꿈밖에도 꽃본 나비 같은 고운 각시 대신 두 눈에 퍼런 불이 뚝뚝 떨어지는 호랑이가 가마 속에서 씩 내달아왔다. 이 바람에 이대감 내외는 그 자리에서 눈을 흡뜨고 기혼에 넘어지고 애기 신랑은 짜게 바지에 오줌을 쏘며 농장 밑에 기어 들어가고 구경꾼들은 뿔뿔이 산지 사방으로 주랭랑을 놓았다. 호랑이는 이대감네 집에 뛰어들자 차려놓은 초래상을 뒤엎어 놓고는 또다시 으르렁거리며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훌쩍 뛰어넘어 후원으로 들어가서 사랑문 위패를 뒤죽박죽 만들어 놓은 뒤 두 눈에 퍼런 불을 뚝뚝 떨구며 그 집을 떠나 이번에는 시골 부잔의 뜰하게 달려들어 어흥 하고 집이 들썩하게 무서운 소리를 질렀다. 부잣집에서는 일가 친척들이 모여 앉아 한창 술을 붓거니 권거니 하다가 난데없는 호랑이 소리를 듣자 깜짝 놀라 숨을 죽이고 있는데 또 어흥 하는 소리와 함께 문짝이 나가 떨어지더니 호랑이가 방으로 뛰어들어와 으르렁거렸다. 부잣집 부처는 거품을 물고 나가 넘어졌고 일가 친척들도 다 기혼해서 쓰러졌다. 그러자 호랑이는 또 머슴이 들어있는 사랑채로 달려가서 문을 열었다. 호랑이 소리도 못 듣고 눈물을 흘리며 구슬픈 피리만 불고 있던 머슴 총각이 갑자기 나타난 호랑이를 보고 뒤로 주춤하는데 호랑이는 번개같이 앞발로 머슴 총각을 감아쳐 등에 올려놓고는 어디론가 종적을 감추어 버렸다. 이대감네 내외와 일가 친척들이 사흘낮 사흘밤을 지나서야 겨우 옷을 갈아입고 동리에 나가니 잔칫날 호랑이가 나타나 각시를 물어가고 이대감과 고을 부잔의 집을 뒤죽박죽 만든 후 또 머슴 총각을 물고 산으로 들어갔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이대감네는 이 일을 산신령의 조하라 여기고 후환이 걱정되어 신행이 바람 만나던 산구비에다 산신당을 지어놓고 해마다 그날이면 산제를 지냈으며 범한테 물려간 자부의 제도 지냈다. 어언간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를 바꾸어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동네에서 누군가 산에 나무하러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새 동리 한가운데 있는 높고 높은 산에서 3년 전에 호랑이한테 물려갔던 부잣집 딸과 머슴이 함께 사는데 신랑이 피리를 불면 각시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깨알이 쏟아지게 나날을 보내더라는 것이다. 처음엔 누구나 이 말을 허튼 소리라고 하며 귀담아 듣지도 않았고 더구나 이대감은 석자 새치나 펄쩍 뛰며 어느 놈이 대감 가문에 똥치를 하자고 그러느냐면서 죽인다 살린다 야단쳤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 산에서 부잣집 딸과 머슴이
필이 불고 춤추는 걸 보았다는 사람이 점점 늘어났고 소문도 더 굉장히 퍼졌다. 또 한 해가 지나니 아지랑이 아롱아롱 피어오르고 갖가지 꽃들이 내 먼저 다투어 피는 새봄이 찾아왔다. 새 봄철이 돌아오자 동네에는 또 신기한 일이 생겼다. 부잣집 딸 오기와 머슴총각이 산에서 산다는 것을 소문으로만 들어오던 동네 사람들이 이번에는 모두가 제 눈으로 직접 그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새 동리에서 햇빛 밝은 날에 구름 위에 아찔하게 솟은 산을 바라보면 오기와 머슴총각이 밭갈이하고 씨 뿌리며 노래하고 춤을 추는 것이 완연히 보였는데 간간히 즐거운 피리소리와 노랫소리도 들리곤 하였다. 이 떠들썩한 소리에 이대감도 높은 마루턱에 올라서서 하늘 높이 아찔하게 솟은 산봉우리를 쳐다보니 과연 듣는 말과 같았다. 흰 구름을 허리에 두른 산봉우리에 해달같이 생긴 각시가 부잣집에서 보던 머슴총각과 함께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이대감은 눈깔이 까디집혀 그 자리에서 칼찬 녀석들과 명궁수들을 불러 산으로 보내면서 그것들을 없애 치우든지 붙잡아 오든지 하라고 불호령을 내렸다. 이대감이 이렇게 칼찬 장수 내몰고 활맨 명궁수도 보냈건만 웬일인지 그들은 강원도 포수의 신세가 되어 싹도 없었다. 하지만 흰 구름을 허리에 두른 산 위에선 날의 날마다 한 쌍의 부부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새 동리에 울려 퍼졌다. 그래서 새 동리 사람들은 그 산을 사랑산이라 부르고 오기와 머슴총각의 사랑을 자자손손 전하여 갔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